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월요일 코너는 취업 컨설턴트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경쟁,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출전하실 파이터분들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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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밝게 인사를 하지만 요즘에 또 글로벌 경기 악화가 심해지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좀 신입사원 채용에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산업별로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이런 산업군은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런 곳 어디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요. IMF에서 전망한 걸로 보면은 글로벌 전체로 보면 한 2.9%?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1.4% 정도 아이고.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이제 각 국들이 자국 중심의 정책들을 펴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대표적인 게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 과학법, IRA 뭐 이런 류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산업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반도체. 네. 반도체 어렵습니다. 네. 예, 참 힘들어요. 반도체. 반도체가 삼성만 하더라도 상반기에 거의 뭐 8조, 9조에 가까운 네. 그런 영업 손실을 봤고요. 아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한 4조 원대 손실을 받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경기 전망이 좋지 않고 우리가 비즈니스가 좀 더 나아질 거야라는 기대가 있어야지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안 좋아. 이렇게 손실을 봤어. 그러면 마음껏 뽑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반도체 부분은 많이 어려울 겁니다. 물론 절대치로 보면 많이 뽑긴 해요. 네네. 근데 예년에 비해서 그리고 기대치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반도체 쪽에서는 대부분 이공계 중심으로 많이 뽑았었는데 그쵸. 여기 가려고 준비했던 이공계 친구들이 여기에만 영향을 주느냐 이제 다른 데로 또 지원을 하겠죠. 네네네. 그러다 보면 다른 데들도 경쟁이 매우 심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그 채용 공고를 하는 거 보면 네. 디스플레이 쪽에 공고를 하는 걸 못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의 강력한 그 경쟁 이것 때문에도 어렵고요. 건설 경기도 살짝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좀 안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고집하지 마십시오. 반도체 나 꼭 가야 되겠어. 그럼 돌아서 가는 것도 좀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난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반대로는 이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 신입사원 채용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는 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군이 해당이 될까요? 네, 일단 제가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랑 그리고 2023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그 발표 그 수치를 한번 봐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도체 부분이 또 어려운 부분도 맞기는 한데 이 제조업 부분이 뭐 생산 감소다, 수출 둔화다 이렇다라고 할지라도 21년도 1월 이후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21개월 동안 이제 연속적으로 좀 증가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부분을 제외를 하고 기계 산업군 중에서 특히나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등과 같은 주력 산업의 어떤 설비나 부품을 공급을 하거나 핵심 기반의 어떤 산업들, 그러니까 뭐 공작 기계라든지 로봇 등을 구성을 하고 있는 산업군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고용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요. 또 이제 코로나 시국이었다 보니까 네. 그에 좀 반해서 숙박 그리고 음식업과 같은 서비스업들은 좀 증가세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도 네네. 좀 증가세가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취업준비생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이런 산업 동향의 흐름들과 관련돼서는 조금은 평소에 좀 이제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레퍼런스가 뭐 한국경제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 들어가셔서 산업의 동향의 흐름들을 조금 한번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흐름 파악하시고 취업에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려라 주제판. 알짜배기 채용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한진대 OCI. 자, 오늘은요.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에서 한진대 OCI의 대결이 펼쳐질 텐데 일단은 한진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한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선 한진, 예, 대한항공. 그렇죠. 대한항공, 진에어 뭐 칼, 이런 데들 네. 있죠. 그리고 한국공항도 있고 한진정보통신도 있고 그런데 여러 계열사가 있는데 그 계열사의 모태가 되는 기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식회사
한진 네. 여기서 채용을 하는데요. 여기가 종합 물류 회사예요. 택배, 물류, 글로벌 사업,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하는 그런 종합 물류 회사인데요. 국내 최초로 택배 서비스를 도입해서 물류 분야에 새로운 장을 열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가 설립은 1945년, 꽤 오래됐죠. 한진상사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그중에서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최초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1969년에 국내 최초 컨테이너 운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983년 국내 최초로 전기 연안 해상 운송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92년도에 국내 최초로 택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또 2009년에는 국내 최초 방사선 물질 전용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최초를 강조를 했는데요. 야, 뭐 컨테이너 선 운영이 그렇게 중요해? 뭐 이런 당연한 거 아니야? 네네. 요즘 생각해 보면 그냥 당연해요. 근데 그 시점에 보면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획기적인 그 혁신을 이룬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게 컨테이너 하나 사용함에 따라서 물류 발전의 가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가 없던 시절, 그 시절을 그러니까 한진이 이걸 시작하기 전 시절 예를 들어 드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항구에서 해상 터미널 이런 데서요. 이게 물건이 들어오는데 저마다 사이즈가 달라. 네. 어떤 데는 막 그 오크통 여기에 물건이 담겨져 오기도 하고 그 막 널브러져 있어요. 참나무통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짐을 찾느라고요. 여기서 일하는 인부들이 막 찾아다니라고 막 허집어 놓기도 하고요. 이거 싣고 나면은 배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기울기가 맞아야 되거든요. 한쪽에 무거운 거 실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싣기 전에 무게를 일일이 달아야 돼요. 화물 무게를. 그래가지고 이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화물을 내리고 싣는데 며칠, 몇 주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만 해도 뭐 수백 명 넘게 한꺼번에 일을 했었어야만 돼요. 그리고 운반하는 그 과정에서도요. 분실이 있기도 하고 파손이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요. 예를 들어서 국제무역을 할 때 태평양을 건너는 것보다 차라리 비싸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거 쓰는 것이 좀 더 싸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컨테이너가 딱 도입되면서부터 규격화된 사이즈 여기에 딱 맞춰서 해. 네. 규격화가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규격화도 됐고 밀폐도 됐어. 네네. 그러니까 분실 그리고 파손 이런 위험들도 적어지고요. 크레인으로 탁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놔. 그럼 굉장히 노동력도 줄어들 수 있어요. 노동력 줄지요, 시간 줄지요. 그러면서 예전에 몇백 명이 일하던 걸 한 10명, 20명 정도가 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운송 과정에서 분실도 없어져 굉장히 큰 혁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히 국내 최초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운송했어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게 얼마큼 큰 혁신이었는지를 알기 바랍니다. 여기는 매출액이요. 2조 4천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에. 그리고 영업이익이 274억, 그리고 직원 수는 국내 1,510명, 그리고 해외에 371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최초라는 타이틀도 많고 역사가 꽤 있는 곳인데 사실 OCI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군의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무기화학과 그리고 유기화학 그리고 카본 소재 등과 같이 다양한 화학 제품의 생산과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실 화학 산업을 선도해온 생산재 화학 에너지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연혁이 꽤 있습니다. 1959년에 동양화학공업이라는 것을 세운 게 공식적인 기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1984년에는 국내 최초의 산소계 표백제, 우리 옥시크린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옥시크린을 출시를 해서 생활용품 사업에도 진출을 했었던 기업입니다. 2009년도에 상호를 동양제철화학에서 OCI로 변경을 했고요. 특히 이제 2008년도에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하면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요. 2012년도에는 한국 기업의 최초로 미국에서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중국, 한국 등에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에너지 솔루션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하고 있는 태양광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좀 축적해온 기술력이 아주 명확하고요. 또 공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확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요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린 에너지 화학 기업인 이 OCI의 2022년도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규모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매출은 4조 6,713억 원 정도의 아이고. 규모이고요. 영업이익은 9,806억 원입니다. 그리고 또 사원수는요. 23년도 6월 기준으로 1,594명인 아주 규모가 굵직한 기업입니다. 네, OCI는 우리나라에서 화학 산업을 이끌어온 기업이고 매출액 보니까 한진의 2배가 정도가 되네요. 네. 2배가 넘네요. 네, 그러네요. 깜짝 예. 놀랐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진과 OCI가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진 먼저 들어볼까요? 4개 사업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택배 사업하고 있고요. 물류 사업, 그리고 글로벌 사업, 디지털 플랫폼 사업하고 있는데요. 택배 사업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B2C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B2C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B2B도 하고 있고요. 3PL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3자 물류라는 것을 하고 있고 요즘에 물류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용어 또 하나 있어요. fulfillment. 예, fulfillment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물류, 뭐 택배 이거는 어디서 돈을 벌었느냐면 그냥 창고 위탁, 뭐 장소 대여 이런 데서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네. 보관해 주는데 얼마 내? 네. 우리가 요만큼 빌려줄 테니까 평당 얼만큼 임대료 내 우리가 보관해 줄게. 네네. 이런 데서 수익을 주로 냈었거든요. 그게 굵직굵직하게 크게 B2B 위주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런데 요즘에는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특히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 화주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B2C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굉장히 개인화된 소비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된 제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취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류하고 출고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즘에는 수익의 주 원은 뭐냐면 출고 건당 비용으로 막 돈을 받기도 해요. 어허. 장소 대여가 아니라 출고 한 번 할 때마다 얼마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관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출고도 담당하고 자동화되면서 많은 일을 해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물류 회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처음에 입고되고 수령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주문이 이루어지면 포장하고 배송하고 이것뿐만 해주는 것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까지도 해주고요. 반품 처리까지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 당신들 어려운 거 하지 마. 당신들 집에다가 막 물건 쌓아놓고 그러고 있지 마. 당신들은 화면만 열어놓고 주문만 받아.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우리 센터로 연결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분류, 뭐 출고, 심지어는 고객 서비스, 반품에 대한 거, 불만 서비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해줄게. 모든 걸 다 해줄게. 풀필먼트 서비스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택배 사업을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물류 사업은 육상 운송, 항만 하역, 해상 운송, 창고 사업, 에너지 사업, 정비 사업 등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사업은요. 해외 15개 국가에서요. 현지 법인 또는 지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포워딩, 국제 특송, 그리고 프로젝트 카고라고 해서 특수 화물 있어요. 그런 것을 취급하기도 하고요. 국제 운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물류하면은 좀 특징들이 있어요. 3PL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였었는데 요즘에 4PL이라는 표현까지 써요. 이제는 더 이상 물류가 원래 이름 그대로 하면은 물건의 이동이거든요. 네. 그것을 관리하고 돈을 벌겠다 이것이었는데 이제는 물건의 이동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정보의 흐름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과 개인을 잇는 그런 커넥터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신규 수입 창출원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뭐 IT를 이용한 어떤 정보 관리 서비스까지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한진으로 치면 한진 원클릭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한진의 경쟁사는 어디야?라고 하면은 대부분 뭐 대한통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네. 있는데 요즘엔 놀라운 게 SDS가 경쟁사가 될 수 있어요. SDS 하면은 보통 IT 회사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 흐름 때문에 아. 이제는 정보의 흐름까지 관리하고 경쟁하고 있다. 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러네요. 사업 영역이 굉장히 생각보다 넓은 것 같고요. OCI의 주요 사업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OCI의 주요 사업은 크게 4개 부문인데 주요 매출 비중은 2개 사업 부분에서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베이지 케미컬 부문이에요. 폴리실리콘 그리고 TDI, 과사나 수소 등 관련 제품들을 제조하고 판매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 비중의 약 4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대표 제품이 이제 반도체용의 폴리실리콘이 있는데 SK 실트론 등 반도체 웨이퍼 업체에 판매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인수 합병 등 국내외 신규 시장 공략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카본 케미컬 부문이에요. 이제 피치, 카본 블랙, 그리고 벤젠 등 관련 이제 제품들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이 57% 정도 됩니다. 대표 제품인 이 카본 블랙은 한국 타이어 그리고 넥센 타이어 이런 자동차 타이어 업체에 주로 판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고압용 전선 그리고 2차 전지, 도전제 등에 사용되는 고전도성 카본 블랙 등의 신규 사업을 좀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이 이제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기타 부문이 있는데 매출 비중으로는 조금 적습니다만 그래도 용역 그리고 자산 임대 등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OCI가 참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2022년도 사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을 하고 있고 또 금리 인상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도 불구하고요. 전 사업 부문에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37% 정도의 고성장을 달성을 한 기업입니다. 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37% 성장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쌤들이 이 두 기업을 추천하시는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한진 왜 추천하십니까? 여러분들 기업을 선택할 때 성장성, 안정성을 동시에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류 산업 자체가 성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23년에서 2030년까지 예측한 것으로 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11.8%라고 보고되는 자료를 봤습니다. 물류 산업 자체가 커가고 있어. 그중에서 이 한진은 그럼 어떠냐? 여기는 아까 사업 영역을 설명드렸듯이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물류라는 것이 각종 외부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출입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경영 환경 그리고 소비자 기준으로 치면 소비자의 소비 심리 패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한진은 택배, 국내 물류, 국제 운송, 해외 물류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다른 쪽에서 보완할 수 있어.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다.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다. 그래서 안정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 시도가 많아요. 그만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원해 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안정성부터 미래 가능성까지 있는 한진에 대해서 추천해 주셨는데 자, 스텔라쌤은 OCI 왜 추천하시죠? 아무래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숫자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파이가 큰 기업으로 여러분들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강조가 되네요. 네, OCI는 이제 주력 사업인 이 폴리실리콘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원가 경쟁력 확보로요. 수익성이 굉장히 증대가 된 기업이에요. 지난 해에 하나솔루션과 2024년 7월부터 2034년 6월까지 1조 4,500억 원 규모의 와.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는 등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장기 계약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또 글로벌 시장의 태양광 사업 확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채용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문 상경계 분들 그리고 이공계 지원자 분들까지 두루두루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공고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34년까지 1조가 넘는 계약을 달성을 했네요. 자, 지금 채용 가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진의 채용 공고부터 확인해 볼게요. 예, 한진은 2024년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접수 기간이 10월 19일에서부터 11월 15일 수요일 18시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은 비슷합니다. 서류 전형을 하고 나서요. AI 역량 검사하고 1차 면접하고 2차 면접하고 그리고 건강검진, 최종 합격 이런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15일 수요일 오후 6시 그리고 OCI의 채용 공고 볼까요? 네, OCI에서도 채용 공고 지금 열려 있고요. 서류 접수 기간이 11월 8일 수요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이제 프로세스를 보면 서류 전형 있고요. 그리고 인성 AI 역량 검사 있고요. 직무 면접, 인성 면접, 채용 검진 후 최종 합격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네, OCI는 11월 8일 수요일 23시 59분까지고요. 이번에는 각 기업
채용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는 어떤 특징이 있죠? 예, 조정상에 아주 특별한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채용 그런 모습으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나 특징이 있다면 그 디지털 플랫폼 사업 분야가 새롭게 등장했어요. 채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작년 채용 공고를 보면 이 분야는 없었는데 이번부터 새롭게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것이 여기가 글로벌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실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토익 800점, 뉴탭스 309점, 토익, 스피킹, IH, 오픽, IH 이상을 받아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소서를 보면 자소서 질문이 굉장히 무성의할 정도로 그렇게 보일 정도로 짧아요. 네. 그리고 요구하는 글자 수도 600자밖에 안 돼요. 깔끔하네요. 예, 네. 깔끔하게. 네. 내가 그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내가 한지를 소개하면서 무성의? 잘못했습니다. 깔끔하네요. 예. 네. 1번 성장 과정, 2번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경험이나 난다는 성취 경험. 그게 문장으로도 안 썼어요. 기술하시오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요. 경험. 그리고 물류에 대한 가치관. 4번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 이렇게 그냥 툭 던져버렸어요. 네. 깔끔하네요. 직관적입니다. 네. 그러네요. 좋네요. 네. 그리고 여기 면접은 PT 토론 역량 면접으로 그동안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지 여부는 아직은 확정이 아니니까 면접 대상자들은 안내 메일을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취준생 입장에서는 깔끔하고 무난하고 좀 전형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OCR 채용에는 어떤 특징이 있죠? 네, OCI도 전형적입니다. 다만 이제 특징 부분 관련해서 꼭꼭 찝어드릴 건데요. 우선 1차 그리고 2차 면접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직무 역량과 인성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주어진 어떤 주제와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정리를 하고요. 발표 후에 이제 팀장들, 그러니까 실무진이죠. 실무진 이제 팀장님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적합성을 평가를 한다라는 점을 좀 숙지를 하고 가시면 좀 대비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인성 면접의 경우에는 OCI의 인재상 그리고 공유 가치를 기준으로 조직에 어울리는 자질과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직무에 따라서 외국어 면접이 평가가 가능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면접에 있어서의 특징들을 좀 짚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 기업에서 또 어떤 직무를 채용하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한진부터 볼까요? 예, 직무 채용하는 직무도 깔끔합니다. 네. 여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4개 분야고요. 물류, 택배,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여기서 아까 사업하는 거 딱 그냥 그거예요. 네. 여기서 전공은 또 공통적으로는 물류, 상경, 법정, 인문사회, 이공계열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제약이 없네요. 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근무 지역도 전국이에요. 폭이 넓어요. 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도 깔끔하십니다. 자, OCI는요? 네, 우선은 인문상경계 지원자분들께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사무직이 열려 있는데요. 이 사무직이 구분이 5개 구분이에요. 그래서 회계, 그리고 내부 회계, 그리고 손익관리, 사업관리라고 칭하죠. 그리고 영업관리, 해외 영업 이렇게 5개 직무가 열려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공계 지원자분들께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엔지니어 파트도 5개 직무가 지금 열려 있는데요. 우선 EPC 공정, 그리고 공무 전기 파트, 물류 파트, 생산 관리 파트, 생산 기술 관리 파트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직무별로 우대 사항, 우대 전공, 우대 자격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잘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기업에 지원할 때 이런 점은 좀 유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태성쌤? 예, 한지는요. 자소서 쓸 때도 그렇고요. 면접 볼 때도 그렇고요. 이 물류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니? 그리고 한지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이거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자소서 보면 아까도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물류에 대한 가치관 600자 쓰도록 하고 있고요. 면접에서도 PT 면접 주제에서 우리 한진에 무슨 사업이 있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얘기해 보세요. 현재 물류 산업의 문제점이 무엇이죠?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도 있고 역량 면접에서는 공통적으로 또 물었던 질문이 한진 내 서비스 중에서 당신이 사용해 본 게 뭐야? 이 서비스 이용해 보면서 단점이 뭐야?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요. 면접에서 물류 산업의 트렌드를 또 한 번 묻기도 하고요. 또 역량 면접 개별 질문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한진 택배 서비스 이용도가 만약에 낮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당신의 해결 방안을 얘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물류 산업 한진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물류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꼭 해보세요. 현장에 가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거 있으니까 꼭 가서 현장에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4PL 살짝 말씀드렸어요. 그게 IT 기술과 물류가 접목이 됐을 때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상상해 보세요. 물류에서 IT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마음껏 상상해 보시고 시작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CJ 대한통운이나 아마존 이런 데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힌트를 얻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젠 지원자들은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공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OCI에 지원하는 분들한테 유의할 점을 짧게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요 OCI의 인재상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빨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찬스인데 딱 키워드만 착착착착 말씀을 드리면 신속히 결단한다, 경쟁력을 확보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한다. 그리고 두 번째 챌린지,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다가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인지, 국제적 동향과 시장 환경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외부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한다. 즉 기업의 산업의 특성상 이 석유 화학 산업은 세계 경제 성장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주요 국가의 어떤 경제 성장이나 더불어서 신흥 시장에서의 어떤 수요 증가, 원료 이런 조달의 다각화 등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민첩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인재다라는 것을 좀 어필을 적극적으로 좀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한젠과 OCI의 채용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줄 정리해볼까요? 예, 물류 산업의 성장과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경기 변동에 영향이 적은 한진에서 일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최초 시도가 많은 회사예요. 그리고 변화를 이끄는 원조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알바할 때도 원조 떡볶이집에서 일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원조에서 일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텔라 쌤도 OCI 세 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요. OCI는 앞으로도 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문 상경계 분들 그리고 이공계 지원자 분들께서도 지금 지원이 가능한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공고인이 적극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말씀을 드린 OCI의 인재상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지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함께 했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